자, 260을 봅시다. 이참수트 그래프랑 x축과 만나는 점의 길이를 A, B라고 하자입니다. 아니 이게 쉬운 문제라고. A, B 길이가 7이에요. 되겠나? 자, 그러면 이거 원래 푸는 방법은 이렇게 되죠. x축과, 자, 여기 점근선이, 점근선이란다. 축이 x는 마이너스 3, 맞죠? 마이너스 2분의 b 하니까. 되겠니? 됐죠? 그랬을 때, 뭐, y축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두 점의 x 잡으면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 베타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잖아, 맞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6, 알파, 베타가 얼마? k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되겠어?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친구가, 요거 길이가 7이라는 걸 사용하려면은, 알파랑 베타의 차이, 즉, 알파, 베타의 차이가 얼마이다? 7이다.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k를 찾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하면 49인데 그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7이니까 제곱하면 49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36 그래서 4 알파 베타가 얼마가 돼야 되겠다? 4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3 이렇게 될 거 아니었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3이다. 이렇게 해서 K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3이다. 이렇게 찾는 문제란 말이야. 맞죠? 되겠지?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한 방에 나와야지, 사실은. 어떻게? 저는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어? 네. 뭔데? 원래도 풀었는데 정답이 나왔어요. 야, 그거는 뭐 베타 알파보다 크다 이런 가정을 해고 해. 뭐 그런 상관없긴 한데 봐봐. 이거 조은이 어째 풀었는데? 풀었니? 네. 어째 풀었어? 저 아까 그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자, 봐봐. 이차 함수는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를 가지고 있다? 대칭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여기가 7이야, 길이가. 그럼 여기가 얼마씩? 3.5. 2분의 7씩 갈 거란 말이야, 맞죠? 2분의 7씩.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3에서 2분의 7만큼 앞으로 가면 얼마야? 2분의 1. 마이너스 3에서 2분의 7을 나면은 2분의 1 되고 맞지? 여기가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2분의 7만큼 뒤로 가면은 2분의 10. 마이너스 2분의 13이죠 맞지? 그럼 얘가 2차 방정식 두 근이죠? 두 개 곱하면 두 근의 곱이 얼만데요? 마이너스 4분의 13. 그게 답인 거잖아 그냥.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대칭축이잖아 2차 함수는. 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길이 요 길이 같다는 사람 완전 좌표가 이 2차 방정식 두 근이 등장을 할 테니까 두 근의 곱이 k다라는 걸 쓰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잖아 맞죠? 맞지? 2차 함수는 저 대칭축이라는 성질을 좀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봅시다. 이런 문제들은 너무 흔한 문제죠 맞지? 아니 왜 처음 되지? 너무 자주 봤던 문제가 맞아요. 자 뭐라고 했냐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가 k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 근이 한 개가 나온다 이 말이고 그 말은 뭐 판별식이 0이다 이 말인 거죠. 판별식 0인데 그게 k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잖아. 그쵸? 그래서 판별식 쓰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0이 돼야지 x축과 접한다고요 그치? 그런데 k 값에 관계없이라며 맞죠? 그 말은 이게 k에 대한 항등식까지 정리하면 봐봐 4k 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4bk 마이너스 16인데 이거 정리해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들어버리면 4ak 마이너스 4bk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오케이? 자 이게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게 0 돼야 되고 얘가 0 돼야 돼요. 그래서 a랑 b가 같을 거고 4a 마이너스 4b가 0인 거고 그래서 a 제곱이 얼마? 16이니까 a는 풀마 4 맞죠?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되겠습니까? 그럼 a가 풀마 4면 b도 풀마 4일 거 아니야. 그래서 a 곱하기 b 하면 16이 나오는 문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67번 이 문제는 뭘 말하는 거야?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데요. 만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2차 함수랑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k와 1차 함수 x 마이너스 2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되겠죠.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에 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 말은 판별식이 어떻게? 0보다 작아야 되겠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거지. 근이 없어야 되니까. 맞나 명준아? 자 그래서 짝수공식 가능하죠. b-1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k는 1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문제고요. 자 봅시다. 이 참수 fx에 대해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가진대요. 자 이게 무슨 말 하는 거다 얘들아? 아래로 볼록한 이 참수의 축이 뭐가 되겠다?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맞지?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가지고 있잖아, 그쵸? 맞지? 그 말은 무슨 말? 축의 방정식 어떻게 보여요? 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축이란 말이야, 이 식에서. 그쵸? 되겠지? 그게 뭐라고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라며 따라서 a는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를 보고요. 되겠지? 이 참수는 아래로 올라갈 때 축에서 최소값, 위로 올라갈 때 축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있죠. 되겠니? 그래서 축은 마이너스 2분의 b인 거 알죠, 명준아? 예.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b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말 하고 있는 거야. 1가 2죠? 됐지? 자, 그 말은 무슨 말? 이 그래프에서 y는 cx를 그었을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한 점에서 교점을 가지고 있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맞죠? 그러면 교점이 하나니까 연립방정식의 해가 0. 한 개라니까. 한 개. 그러니까 판별식이 판별식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참수 x제곱 플러스 ax는 a가 2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의 제곱이랑 y는 cx를 연립을 했더니 이게 교점이 하나가 나온다.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겠다? 0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b 제곱 이 0이다.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요? 자, 판별식 쓰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플러스 4에 b 마이너스 7의 제곱이 뭐다? 0이다. 이렇게 되죠. 되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a, b, c가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의 성질에 의하면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0 더하기 0 말고는 없죠. 맞지? 왜?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c가 뭐가 돼야 되고요? 2가 돼야 되고 b는 7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죠. 자, 2차 함수랑 직선의 두 교점의 x좌표의 곱. 자, 무슨 말이야?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 치면 두 그래프의 교점이 이렇게 있는데 교점의 x좌표의 두 값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4야. 자, 그러면 명준아, 이 2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교점 x좌표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교점의 좌표는? 교점 좌표. 우리 계속 하고 있어요. 교점 좌표 관련 지금 뭐 해서 계속? 연립. 연립을 했잖아. 이거랑 같다라고. 연립 방정식 해가 교점의 좌표란 말이야. 연립 방정식 그럼 이거랑 같다라고 두면은 자, 바로 쓰면 어떻게 2x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3x는 마이너스 6x 맞죠? 플러스 이게 7 넘겨서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만든 거 이해됐어? 자, 이게 교점의 x 좌표가 두 근이라고 하면 알파 베타의 곱이 얼마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라는 거야, 맞지? 되겠니?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 어떻게 찾았어? a분의 c잖아요, 그렇지? 오케이?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다 되겠죠? 방금 한 내용이랑 똑같이 되는 문제니까 자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의 그래프랑 이 직선과의 교점 두 교점을 A, B 이 직선과의 교점을 C, D라고 앉아있어. 자 그럼 다시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 연립해서 구합니다. 그럼 이거 두 개 교점 A는 이거랑 이거 연립을 했을 때니까 어떻게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fx에 저 2x 넘으면 마이너스 2x니까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2x 맞죠? 그리고 플러스 이런 게 이렇게 연립 방식 만들어지겠지.
여기에 두 근이 뭐라는 거야? A랑 B라는 거야, 그쵸? 맞지? 마찬가지 이거랑 연립하면 또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mx에 이거 넣으면 마이너스 2x니까 똑같이 플러스 2의 x 플러스 n 플러스 1은 0. 여기에 두 근이 뭐가 되겠다? 두 근이 C, D. C랑 D라는 거잖아, 맞죠? 자, 구하라는 게 ABCD를 구하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A 더하기 B 빼기 C 빼기 D 이걸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맞죠? 근데 C 빼기 D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랑 같죠? 오케이? 자, 그럼 A 플러스 B는 뭐예요, 여기서? 두 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M 플러스 2란 말이야, 그렇죠?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여기 두 분의 합은 뭐예요? C 플러스 D는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은 M 플러스 2겠죠? 되겠니? 자, 이거 두 개의 뭐를 구하라? 차를 구하라. 빼라. 답은 0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fx랑 gx 그래프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래프를 보면 저기서는 말로 했던 그림을 그려져 있어요. 두 그래프가 교점이 여기랑 여기 있죠. 맞지? 자, 교점이 뭐가 나와? x가 0과 2가 나왔잖아. 맞죠? 맞지? 교점 x좌표 0과 2죠. 그럼 교점은 어떻게 찾는다고? y는 fx랑 y는 gx 연립 방정식을 풀면 이때 두 근이 뭐가 나온다? 0과 2가 나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해되겠어? 맞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제에서 fx 빼기 gx는 0의 두 근을 뭐라고 하자?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하자 이 말이잖아. 그쵸? 맞지? 이해되겠어? 네. 그런데 두 근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fx는 gx 맞지? fx는 gx가 이거랑 같은 식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뭐야? 0이랑 2라는 거야. 그치? 그렇죠.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0 제곱 더하기 2 제곱이니까 4 이렇게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고요. 자, 이거 어저께 했죠, 맞지? 자, 봐봐. 2차 함수의 그래프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알파, 베타가 x축과 교점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라고 합니다. 저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어제도 두 가지 다 설명했어요. 원래는 어떻게 가는 거야? fx가 두 분이 알파랑 베타라며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제곱창에서 언제 모르니까 그냥 a라고 둡시다. 이게 fx라고 두면 돼. 그러면 f에 2분의 x 플러스 1은 a의 x자리에다가 2분의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면 요렇게 fx의 2분의 x 플러스 1 방정식의 식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거는 0의 두 근이니까 이게 0 되려면은 이게 0 되거나 이게 0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2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가 0이 되는 x의 값은 2분의 x 플러스 1이 알파. 그래서 x는 2 곱하고 1 넘겨서 요렇게.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하면은 요렇게. 요거 두 분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죠. 두 개 더하면은 2알파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2.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라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12. 요렇게 쓰는 게 원칙적인 풀이 방법인 문제다 이 말인 거잖아. 맞죠? 맞지? 근데 요거를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얘들아. 자, 이게 식이 다 필요 없고요.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 이 2차 방정식에서는 f 알파가 0, f 베타가 0입니다. 무슨 말? f라는 식에 0이 나오려면 여기다가 뭐를 넣어야 0 나온다고? 알파랑 베타를 넣어야 0 나온다고. 맞지? 그럼 마찬가지예요. f라는 식에 여기 이상한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상한 게 들어가 있든지 간에 어쨌든 여기에 값은 뭐가 나와야 돼? 알파랑 베타가 나와야지 방정식이 근이 된다고요. 맞지? 그러면 2분의 x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경우 그냥 알파랑 베타가 되는 값을 바로 찾아라고요. 맞지? 그러면 근이 x가 어떻게 돼요? 2알파 마이너스 1, 2베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바로 알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니까 아까랑 똑같은 문제다 이 말인 거지. 되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봐봐. 이런 문제야. 봐봐. 자, 예를 들어서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 근이 x는 2라고 한번 해볼게요. 되겠어? 자, 그럼 봐봐. f의 3분의 2x 마이너스 1은 0의 근은 뭐가 될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봐봐. fx는 0의 근이 2x는 2예요. 그러면 f의 3분의 2x 마이너스 1은 0의 근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에요? fx에다가 뭐 넣으면 0 나온다는 거야? 2 넣어야지 0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게 F에다가 여기 먼저 모르겠지만 0 나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2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3분의 2x-1이 2가 되어야 적금이 된단 말이야. 그럼 x는 뭐가 되겠어? 2분의 7 요렇게가 되겠죠. 3 곱해서 1 넘기고 1로 나눠주면 이 방정식의 근은 뭐다? 2분의 7이라는 거야. 여기서 근은 2였으면. 자 봅시다. 자 303번. 자 이참수 옳은 걸 고르시오. 자 기억에서 뭐라 했냐면 y는 fx 플러스 2x를 했을 때 x축과의 교점이 1,0, 2,0 무슨 말? x축과의 교점이니까 방정식의 근이 1과 2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즉 fx 플러스 2x는 0. 즉 이거 마이너스 곱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의 근을 찾으면은 x는 1과 2가 나오죠. 맞지? 그래서 1,0과 2,0에서 만난다. 기억이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니은에서 fx는 3x-1가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연립을 하면은 연립 방정식의 근이 한 개이다. 맞죠? 판별식이 0이다. 중근을 갖는다. 이 말이죠. 맞지? 자, 그래서 넘기면 어떻게 돼요? fx를 여기로 넘깁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판별식 안 써봐도 완전 제곱식이죠. 맞지? 그래서 근 한 개를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맞는 말이고요. 그렇지? 디귿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x 플러스 n이라는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 x축과 교점이 없으니까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해봅시다. fx 플러스 n이라는 식을 만들었을 때 이 식의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4n 마이너스 8 해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항상 0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죠. 자연수 n이 1이면 이게 0보다 작지만 2부터는 0보다 커지잖아. 그쵸? 그 말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입니다. n이 1일 때만 만나요. 그쵸? 자, 이번에는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의 k의 개수를 fa라고 얘기를 하답니다. 즉 fa가 무슨 말? a가 무슨 값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a가 뭐가 들어갔을 때 이 x축과 만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k를 단수 k의 개수를 fa라고 준다 했잖아. 그렇죠? 일단은 문제가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야 되는데요. x축과 만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만난다 했으니까 맞죠? 두 점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만나려면 판별식이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보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a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정리해서 넘기면은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플러스 4a가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죠? 그럼 4k 넘기고 4로 나눌게요. 4로 나누면 어떻게 돼? 1a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되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x축과 만나기 위한 조건이에요. 자, 그럼 f2는 뭘 말하는 거야? f2는 a가 얼마일 때? 2일 때 맞죠? 만나는 개수예요. 맞죠? a가 2면은 자, a가 2면 어떻게 돼요? 판별식이 어떻게 되지? 4분의 9 지금 k가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켜야 되겠잖아. 맞죠? 되겠습니까? 그럼 그걸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몇 개예요? 2개죠. 맞지? 맞죠? 자, F2가 무슨 말? K가 4분의 9보다 F2는 A다 2 넣는 거야. 헷갈리지 마세요. A다 2를 넣었으니까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 2개다 이 말인 거잖아. 맞죠? 그러면 F4는요. F4는 뭐야? A가 4일 때, 즉 K가 4분의 17보다 작거나 같다 하니까 이게 당연히 F6이면은 뭐겠어요? 6개겠죠. 왜? 4분의 1 더해봐야 1보다 안 크기 때문에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는 그냥 여기 들어간 A의 개수랑 같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4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을 하라 하는 문제 답은 10이 되겠죠.
자, 305번도 우리가 풀던 문제는 말을 조금 다르게 썼을 뿐이지 똑같은 문제예요. 자, 이 그래프랑 y는 2x 플러스 a-1의 그래프가 자, 이 2차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대요. 무슨 말이야? 그래프를 그리면 2차함수가 아래로 블록하는 그래프인데 기울기가 2니까 직선인데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 맞죠? 2차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쪽이 생기죠? 항상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면 위에 있죠. 2차함수 그래프가. 무슨 뜻이다? 교점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연립방정식의 해가. 그치? 자, 그럼 연립방정식 하면 어떻게 돼? x제곱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자 2 a 넘기고 1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맞죠? 이 판별식을 쓰면 짝수공식 가능하죠. b-제곱 마이너스 ac 이 친구가 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넘기니까 2로 나눠주면 a는 2분의 15보다 커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최소의 정수 a는 8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2차함수 fx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대요. 자, 그랬을 때 교점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감마랑 베타에서 나타나고요. fx는 알파랑 베타가 x 절편이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알파 마이너스 감마는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g1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봐봐. 일단은 gx의 식이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mx 플러스 4라고 일단 쓸 수 있죠. y절편이 4고 기울기가 1이 얼마인지 모르는 직선이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fx라는 식은 최고차의 개수가 뭐라고 했죠? 문제에서 마이너스 2라고 했죠. 마이너스 2에 x절편이 알파랑 베타에서 나타나니까 fx라는 식은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쵸? 자, 그리고 자, 이 감마랑 베타가 뭐예요, 얘들아? y는 fx랑 y는 gx. 이거의 교점이 뭐가 되겠다? 이거의 교점이 감마랑 베타라는 거야, 그쵸? 오케이? 자, 그 말은 무슨, 이거 교점 어떻게 찾아요? fx는 gx다라고 연립을 할 거냐, 그쵸? 그러면 이 문제가 fx 빼기 gx는 0이라는 식의 근이 x는 감마랑 베타다 이 말인 거잖아.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 말은 무슨 말? fx 빼기 gx라는 식을 만들면 자, 당연히 얘들아 fx가 2차식, gx가 1차식이니까 2차식 빼기 1차식 하면 2차식 그대로 나올 거고 최고차의 개수는 fx의 최고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변하지 않을 거고 맞지? 이때 근이 뭐가 나온다고?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올 거다 이 말인 거죠. fx 빼기 gx라는 식이.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봐봐. fx라는 식이 요거예요. 그리고 fx 빼기 gx라는 식이 요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래놓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감마 알파랑 감마 차가 1이 나온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봐봐. 얘랑 얘를 정리를 하면 fx 빼기 gx니까 gx는 fx 빼기 요거 하면 되죠. 맞지? 자, 봐봐. gx는 fx에서 이 식을 뺄 건데 fx가 이 식이니까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인데 여기에서 뭘 빼자? 요거 빼면은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이 말이죠. gx라는 식이.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공통 부분이 있죠. 어떻게? x 마이너스 알파에 마이너스 2까지. 자, 마이너스 2로 묶고 오겠습니다. x 마이너스 베타로. 그럼 앞에는 뭐가 남았고? x 마이너스 알파가 남았고요. 그치? 그쵸? 뒤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감마니까 이렇게 남았을 거 아니야. 그쵸?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묶었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x 사라졌는데 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감마가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1이겠죠. 이 값이.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곱하면 2의 x 마이너스 베타. 이게 gx란 말이야. 됐죠? 그런데 gx는 y절편이 얼마라고? 4라고요. 그쵸? y절편이 4가 되려면은 베타가 얼마겠다? 마이너스 2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gx라는 식이 뭐예요? 그러면 2x
플러스 4라는 식이 gx입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자, a, b의 길이가 자, 요거 풀었니? 풀었어? 풀었습니다. 못 풀었어? 네. 그래, 종원이 못 풀었어? 네.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인 건데. 근데 계속 뭐 방법을 대충 다 써봤는데 잘 안 돼요. 자, 봅시다. 자, 두 가지 있습니다. 원래 풀이와 내가 푸는 방법. 뭘로 할까? 원래 풀이. 원래 풀이부터 합시다. 자, A, B 사이 길이가 2 루트 26이에요. 자, 그럼 A랑 B의 좌표를 내 마음대로 알파, 베타를 합시다. 오케이? 그럼 여기가 알파, 콤마, 알파, 베타, 콤마,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되겠어. Y는 X, B의 점이니까. 자, 그러면 이 알파랑 베타가 뭘 뜻하는 거예요? 교점이니까 얘랑 얘 연립 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하겠죠. 맞지? 자, 그럼 이거 연립 방정식 만들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은 x다. 이렇게 연립을 했으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1x 플러스 a제곱은 0이다. 해서 그냥 넘겨서 일단 정리를 했어요. 됐지? 그럼 여기에 두 근이 뭐예요? 알파랑 베타라고 우리가 세팅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 플러스 1이고요. 알파 베타가 a 제곱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두 점 사이 거리는 알파 콤마 알파 베타 콤마 베타잖아요. 그렇죠? 맞지? 자, 그러면 요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길이가 뭐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길이가. 맞죠? 되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하면 뭐가 나와야 되겠다? 26이 나와야 되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되겠어? 자,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얼마일 거야? 13이겠죠. 되겠니? 자, 그래서 이거 사용을 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뭐라고 할 수 있어?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랑 같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13은 알파 플러스 베타 뭐야? 2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4a 제곱. 요거 풀는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푸냐면 자, 이게 그래프가 친절하게 그 기울기가 1이란 말이에요. 자, 기울기가 1이다. 이게 뭐 뜻해요, 얘들아? 기울기가 1이다. 기울기는 x 증가하면 y 증가하겠죠. 맞지? 자, 여기가 루트 26이면 이렇게 껐을 때 1대 1대 루트 2란 말이에요. 1대 1대 루트 2 맞죠? 그렇지? 그러니까 요 길이가 바로 얼마? 루트 13.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계산을 이렇게까지 해서 이게는 루트 13이라 구할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되겠어? 진짜 하나만 더 들어봐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기울기가 2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자. 그래놓고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뭐 루트 5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치자. 간단하게.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걸까? 기울기가 2야.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비율이 2잖아. 맞죠? 여기 루트 5는 여기가 1, 2여야 될 거예요. 그쵸?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어? 이런 거 생각하면서 기울기랑 그래프의 교점을 연계지는 문제들이 조금 편한 문제들이 많아요. 오케이? 계산을 직접 안 해도 조금만 갖고 문제 풀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하나만 더. 기울기가 3이야 이번에. 기울기가 3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자. 대충 여기가 2루트 10이다 이렇게 일단 치자. 그럼 기울기가 3이면 요거분의 요게 얼마? 1대 3일까지 맞죠? 그러면은 이거 1의 제곱, 뭐 a의 제곱 더하기 3a의 제곱을 해서
40이 된다. 그러면 4a 제곱이 얼마? 40이니까 a가 a 제곱이 4잖아, 그쵸? 2 그럼 a가 얼마? 2겠죠, 맞지?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 2. 그럼 요 길이가 6 해서 피타고라스 넣을 수 있는 뜻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x 차이가 2다.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겠죠? 직선의 기울기를 보고 저 x 증가량과 y 증가의 비율을 생각해서 저 이러한 x 좌표의 차이를 이러한 쓸데없이 식 안 풀고도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 말이고 이 형태가. 되겠죠? 자, 308번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얘들아. 자, 보세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뭐예요? y는 fx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좌표랑 이 좌표가 이 방정식의 근이죠. 맞지? 자, 그러면 fx는 k다. 이거의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되죠, 얘들아? fx는 k다. 이거의 근은 뭐예요? 이건 뭘 연립을 한 거예요? y는 fx랑 y는 k 이걸 연립을 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y는 fx랑 y는 k라는 여기 어떠한 k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가 이 방정식의 근이 될 겁니다. 이해되겠어? 배웠던 내용이죠, 맞지? 이거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봐봐. 308번에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f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fx의 제곱 플러스 2 fx 마이너스 3의 0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를 그냥 f라고 하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방정식의 근이 fx가 뭐이거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일 거냐, 맞죠? 지금 이걸 만족시키는 방정식 근이 뭐냐면 fx는 1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y는 fx랑 y는 1, y는 1이 뭐 대충 좀 이따 치면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점 몇 개 나오냐 이 말이야. 몇 개 나와 이게? 2개가 나와요. 그럼 fx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으니까 fx가 마이너스 3과 만나는 점은 몇 점? 교점이 1개 있죠. 그럼 fx는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 그는 찾으면 1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총 근은 3개가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얘들아. 자, 일단은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a다. 이걸 쓰고 시작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그래프가 이 두 점, 이상한 점, 이 점과 이 점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그럼 얘가 뭘 나타내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봐봐.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자, 잘 봐야 되겠면 알파 아니야. 여기 a예요. 마이너스 a, 베타 제곱이라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알파 제곱이 되는 점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지? 되겠죠? 알파 a 구분 잘 해야 돼. 안 헷갈릴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은 얘가 뭐가 되냐 이 말이야. 얘가 잘 봐. 여기에 근이 알파랑 베타죠. 그 말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a가 뭐가 나올 거예요? 여기 나올 거예요, 그쵸? 되겠어? 됐지? 자, 그러면 a를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라고 쓸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 베타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a를 또 뭐로 적을 수도 있어요.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다 이렇게 쓸 수 있죠. a의 값을.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예요. 그치? 자, 여기서 그러면 이거를 어떠한 점으로 나타내었을 때, 자, 여기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와 이 두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에서 이 값이 뭐가 나오도록 할 때 fx가 뭐가 되도록 베타 제곱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뭐가 돼요? x제곱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그렇죠? 마찬가지 fx의 값이 뭐가 나오려고 하면 알파 제곱이 나오려고 하면은 그때 x에다가 뭘 넣으면은 베타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를 넣으면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좀 이렇게 쓰면은 정확하죠. f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하면
베타 제곱이 나올 거고요. F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이 나오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이걸 이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식을 한 번 더 바꿔봅시다. 자, 여기서 알파 제곱을 또 뭐라고 할 수 있어? A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죠. 알파 제곱을. 되겠어? 자, 알파 제곱이 뭐라고? 알파 제곱이 A 마이너스 알파예요. 맞지? 거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하면 뭐가 돼요? F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했더니 뭐가 되겠다? 베타 제곱이 되겠다 이 말이죠. 됐지? 마찬가지 F에 자 이것도 베타 제곱도 뭐라고 할 수 있어? 베타 제곱도 A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베타 제곱을 뭐 A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베타 제곱이 뭐라고? A 마이너스 베타예요. 그럼 A 빼기 A 사라지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을 했더니 뭐가 나온다? 알파 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잘 봐야 돼. 자 여기서 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야. 자 베타 넘기면 알파를 뭐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베타를 어떻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를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잘 봐봐. 요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뭐로 쓸 수 있다? 베타로 쓸 수 있어요. 즉 F 베타를 넣으면은 뭐가 나온다? 베타 제곱이 나온다 이 말인데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은 뭐라고 할 수 있어? 알파라고 할 수 있죠. 즉 F에다가 뭘 넣으면 알파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 알파 제곱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됐지?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fx는 x제곱의 근이 x는 알파와 베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fx는 x제곱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f알파가 f제곱이 되고 f베타가 베타제곱이 된다라고 성립하는 거죠. 맞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fx는 x제곱이니까 fx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제곱은 0의 근이 알파랑 베타란 말이에요. 그렇죠? 되겠지? 근데 근을 알파랑 베타를 가지는 방정식이 뭔데요? 이거죠. 그치? 이해되겠어? 됐지? 그 말은 무슨 말? fx 빼기 x제곱의 식을 만들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얘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fx 마이너스 이걸 했을 때 얘가 뭐가 나온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돼. 됐죠? 자 그럼 이거 넘겨주면 fx는 뭐가 되겠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게 여기 있죠. 2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6. 그래서 b가 1이고요. a가 6이 되겠네. 그치? 좀 어려웠네. 맞지? 이제 관계식을 가지고 문제가 이런 문제도 근데 완전 뭐 새로운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 자주 나오는 유형이긴 해요. 심한 문제에서.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는 n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 대해서 자 x1 더하기 x2 x1과 x2 저거랑 저 그래프의 교점이에요. 자 교점이 합쳤을 때 절대값을 구해서 더했을 때 2로 나눈 값이 자연수가 되려고 하면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x1과 x2가 뭐라고요? x1과 x2가 얘랑 얘 연립방정식의 해잖아. 그쵸? 맞지?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n은 0이라고 했을 때 그때 두 근이 요게 나올 겁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됐지? 자 그래서 x1 플러스 x2가 4가 될 거고요. x1 곱하기 x2를 하면은 4 마이너스 n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되겠어? 그런데 이 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저 값이 자연수가 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x1과 x2를 더한 게 아니라 x1 더하기 x2가 아니라 x1의 절대값 더하기 x2의 절대값이잖아요. 맞죠?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양수로 바꿔서 계산을 했을 때 자연수가 나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분자는 무조건 양수겠죠. 그럼 2분의 저게 자연수가 나오려면 x1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x2를 하면 무조건 짝수가 나와야 되겠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1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쵸?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요걸 가지고 절대값의 문제를 찾을 수가 없죠. 맞지? 자, 그 말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제일 편하겠다. 이거를 답지식대로 하면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가 꼭지점이 2,0이고 y절편이 4니까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가 그려져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맞지? 이래놓고 얘랑 y는 n을 그었을 때 n이 뭐 한 좀 이따 칩시다. n을 그었을 때는 만나는 이 점 두 개를 뭐라고 하자? x1, x2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대칭주니까 요만큼이랑 어떻게? 차이가 당연히 같을 거예요. 그쵸? 그 차이가 얼마만큼 날까 얘들아? 어떻게 날까? 자,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요거랑 y는 n이랑 같다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봐봐. 이거는 x-2의 제곱이잖아. 맞죠? 그게 뭐가 되도록? n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으면 x-2가 뭐가 돼요? 풀마 루트 n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x를 뭐라고 할 수 있다? 2 풀마 루트 n이잖아. 그쵸? 맞아요? 됐지? 그러면 얼마? 2에서 루트 n만큼 더하고 뺀 게 x 좌표니까 여기가 2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씩 차이 난다는 거예요? 루트 n씩 차이 나니까 여기가 뭐예요? 2 플러스 루트 n, 여기가 2 마이너스 루트 n이다 이 말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됐지? 자, 그러면 x1과 x2의 절대값을 더해서 2로 나눌 겁니다. 자, 그럼 봐봐. n이 1이거나 맞죠? 2거나 3이거나 4라고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에 두 개를 합치면 무조건 얼마예요? 두 개 더하면 얼마다? 4죠? 그럼 4를 2로 나누면 무조건 뭐 나와요? 1 나오니까 2 나오니까 자연수 맞죠? 그런데 얘가 즉 n이 4보다 커지면 얘는 뭐가 돼요? 2 플러스 루트 n 그대로 되는데 맞죠? 절대값 붙이면 여기 값이 지금 뭐예요? 2 마이너스 루트 n이잖아? 근데 절대값을 붙이면 얘가 뭘로 바뀌어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n으로 바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여기가 마이너스 2다 라고 치면 절대값 붙이면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면 절대값 붙이면 3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겠네. n이 1, 2, 3, 4일 때는 x1 플러스 x2의 절대값은 2로 나누면 무조건 2가 나왔어요. 그쵸? 근데 n이 4보다 커지는 순간 x1의 절대값 더하기 x2의 절대값, x2가 큰 거라고 하면 x2는 절대값 씌워도 양수니까 그대로인데 x1은 음수로 바뀌었으니까 절대값 씌워주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n이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걸 더해서 뭘로 나눴더니 2로 나누었더니 그게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거 더해주면 어떻게 돼? 2분의 루트 n 곱하기 루트 n 더하기 루트 n이니까 2분의 2 루트 n이죠. 맞지? 나누면 얼마야? 루트 n이잖아.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찾는 건 n이 뭐일 때? 4보다 클 때죠? 그러니까 자연수 4보다 클 때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이? 루트 n이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4보다 큰 9, 16, 25 해서 어디까지? 100 이하라고 하면 했잖아. 여기까지가 맞지? 되겠습니까? 즉, 자, 나눠서 보니까 n이 1, 2, 3, 4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절대값을 수한다기 x2는 2로 자연수가 나와요. 그쵸? 2로 나누면. 그런데 4보다 클 때는 n이 어떤 경우에만, 제곱수인 경우만 자연수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때는 몇 개? 3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니까 8개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리고 여기서 몇 개 있고요?
4개 있고요. 그래서 총 몇 개 100 이하의 자연수는 12개가 다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문제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사실은. 여기 있는 문제들 모의고사 킬러입니다. 완전 수준입니다. 그렇지? 자,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 테니까 영준아 집중해봐. 잡을 수 있지? 예. 자, 봅시다. 312번. 여기 311번. 자, 이 값이 최대값이 얼마? 3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0부터 1 사이에서. 그런데 이차 함수의 최대는 뭐가 중요해요? 범위 내에 축이 포함되냐 안 되냐 이게 엄청 중요해요. 맞죠? 최대값은 축에 대해서 결정이 되니까. 자, 이게 위로 볼록합니다. 위로 볼록한데 축이 뭐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 하니까 x는 a가 축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범위가 없으면 최대값은 당연히 어디서 나타나요? 최대값은 뭐가 나온다? f a일 때 나온단 말이야. 맞죠? 되겠어? x에다가 a 이걸 fx라고 보면 a를 넣으면 최대값이에요. a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a 제곱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a가 범위를 0부터 1까지 제한을 건 순간 얘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 최대값이 바뀐단 말이야. 맞죠? 자, 첫 번째 축이 x는 a인데 0부터 1까지가 해놓았을 때 범위를 0부터 1까지가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러면 이때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나온 거예요? 1일 때죠. 맞지? 즉 x의 1 넣으면 최대값이야. 그럼 1 넣으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1 플러스 2a입니다. 이게 최대값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때 최대값이 얼마예요? 3이야. 그쵸? 되겠지? 자, 그럼 이때 a가 얼만데요? 2죠? 그럼 확인을 해야 돼. a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지. 돼야 돼? 돼요. 되죠. 1이 여기 있으니까 a는 여기 들어갈 수 있죠. 되겠습니까? 최대값이 3이 될 때 a가 2인 경우 가능합니다. 그쵸? 자, 두 번째 그러면 자, 이제 반대로 해봅시다. 축이 x는 a인데 0부터 1까지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됐죠? 그럼 밑에 최대값은 언제야? x가 뭐일 때? 0일 때죠. 그럼 x에 0 넣으면 얼마 나와요? 0이잖아. 근데 최대값이 3이라며. 안 맞네. 그쵸? 그러면 0이 a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치? 그쵸? 자, 그럼 마지막. 자, 이때 최대값 a 제곱이 나올 때가 언제예요? 0과 1 사이에 a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때 최대값이 뭐예요? a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럼 a를 대입하면 a 제곱이 나왔잖아? 그럼 a 제곱이 뭐가 돼야 돼? 최대값 3 나오려면 a가 뭐가 가능해요? 풀마 루트 3인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것만 가능하다는 거. 0과 1 사이에 있는 게 없죠? 맞지? 그러면 이때도 최대값 3을 만족시킬 수 있는 a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a는 2밖에 없다 이 말인 거죠. 되겠니? 어떻게 한 건지 범위를 나눠서 가능한 건 찾는 문제다 이 말이죠.